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A10을 활용하여 2020년 기소 개인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부터 볼까요? 해당하는 화면은 국세청 메인 화면입니다. 하단의 납세자별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 개요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익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기속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개인 사업자는 약 157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는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자를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사업장별 신고 제외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중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 납세 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간 수익 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첨부 서류로는 수익금액 검토 불표가 있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속 사업장 현황 신고 시 변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국세청 사이트에 알림 소식에 보도자료를 클릭하여 2021년 1월 19일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화면에서 하단의 첨부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간주임대료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게 되면 면세사업 신고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실행해서 오른쪽 상단의 적용 이자율이 1.8%로 적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수 계산 시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익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단의 표를 참고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동 소유주택을 소유할 경우 올해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자료실에 2020년 기소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 확인 시 변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 서식 개정으로 사업용 유형 자산 양도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미등록 업종 코드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사업자 현황에서 지분율 소수점 자리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1.8%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에서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항목이 추가가 되었고, 제출 대상 업종 코드가 701301 업종 코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학원 수익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 코드가 809011가 삭제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단의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 기준으로 필수 첨부되는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고 파일 설명서의 2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면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기본사항과 사업장 현황신고서 수익금액 매출 내용은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확인하게 되면 각 업종 코드별로 수익금액 검토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 참고하여 부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마트 A10에서 면세 사업 신고 관련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위치는 개인 조정을 실행한 다음 면세 사업 신고에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클릭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에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며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기준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저장이라는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저장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수익금액 매출액 명세는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익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수익금액은 계산서 발행 금액과 그 밖의 수익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수익금액 란에 합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의 업태 종목 코드는 회사 기본사항의 업종 코드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에 하단 라인에 직접 기재하여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합계와 수익금액 란에 커서를 두고 상단의 매출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매출 계정으로 분개한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 매출 계정은 40100에서 41000 코드입니다. 유형은 면세와 기타가 있는데요. 면세는 13번 면세로 입력한 데이터 중 매출 계정으로 분개한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기타는 13번 면세 이외의 유형인 14번 건별, 18번 카면, 20번 명건, 23번 현면으로 입력한 데이터 중 매출 계정으로 분개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수익금액 제외는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익금액 제외되는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에 수익금액 매출액 구성명세는 계산서 발행금액과 계산서 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매출로 구분되어 작성하면 됩니다. 스마트 A10에서 계산서 발행 금액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3번 면세로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신용카드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18번 카면으로 입력한 전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23번 현면으로 입력한 전표가 반영이 되고 기타 매출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20번 명건으로 입력한 값이 불러오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번에 합계 금액은 오른쪽 상단에 각 업종 코드별로 수익 금액의 총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번 적격증비 수취 금액은 사업 관련 매입 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 해당하는 항목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된 데이터 기준으로 자동 반영이 되는데요. 먼저 매입 계산서의 경우에 53번 면세로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51번 과세, 52번 영세, 54번 불공, 55번 수입으로 입력한 데이터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계산서는 크게 전자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할 경우
전자란에 공란으로 있는 데이터는 전자회건으로, 전자란에 전자라고 적혀져 있는 건은 전자건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반영되는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자동 반영이 됩니다. 4번의 폐업신고 제출일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개업연월과 폐업연월일은 회사 등록의 기본사항 탭에 개업연월과 폐업연월일을 입력했다면 불러오기 할 경우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좀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스마트A 10에서 파일을 제작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서 등 전산 매체 및 서면 첨부 사항은 클릭할 경우에 58번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59번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60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해당 서식을 제출할 경우 제출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제출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여 마감을 하면 해당하는 첨부 서류가 마감 시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는 방법은 사업장 현황신고서 오른쪽 상단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선택을 한 다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으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계관리 쪽에서 계산서 합계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마감을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는 첨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지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마감하였는데요.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전자신고로 체크하여 닫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마감 버튼을 실행하게 되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가 첨부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출 방법 및 첨부 서류에 61번 수익금액 검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수익금액 검토표를 제출하는 업종일 경우 체크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6번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록사항은 회사 등록에 추가사항 탭에 회사 담당자의 모바일과 이메일란에 입력한 값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 수익금액 부표에 대해서 스마트A 10에서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표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데요. 먼저 회사 등록의 추가사항에 공동사업장 란에 기본적으로 불어되어 있는 부분을 여로 변경을 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으로 저장을 하고 다시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새로 고침하여 조회할 경우 기존에는 사업장 현황 탭만 있었지만 공동사업장 현황 탭도 생성이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회사 등록 기준으로 대표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분과 주민등록번호 상호로 입력한 다음 지분율을 입력하면 됩니다. 지분율을 입력을 할 경우에 공동사업자별 합계에 반영되는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서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수익금액 기준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 작성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저장 버튼으로 저장을 한 다음 마감 버튼을 진행하면 됩니다. 마감 시 첨부되는 서류가 확인이 되고 앞서 5번 계산서 등 전산 매체 및 서면 첨부 사항에 체크한 항목도 하단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은 면세사업 신고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클릭하여 조회를 한다면 마감된 회사가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고, 오른쪽 상단의 제작 버튼을 클릭하여 제작되는 파일에 암호를 설정한 다음 파일 저장 버튼으로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면 됩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1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2020년 기소 개인 면세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